사회 과목을 배우게 된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회라는 과목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외워야 하는 어려운 개념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러한 개념들을 암기 위해서 사회 교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해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 그러한 생각들을 해볼 수 있다면 바로 사회 과목이 제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바로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1단원 사회를 바라보는 창. 그 중에 첫 번째 이야기인 개인 이해입니다. 개인을 이해한다. 나 스스로를 이해한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시나요? 대부분 이해하겠지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도 있지요. 그래서 일단 스스로에 대해서 자아에 대해서 한번 탐구를 해봅시다. 자아에 대한 개념이 처음에 나옵니다. 자아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체로서의 자아는 누가 뭐래도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뚜렷한 주관이 있죠. 그렇죠? 그렇게 어떤 사회적인 지향이나 요구와는 상관없이 자신만의 의지로 행동하는 그러한 자아를 주체로서의 자아라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독특한 모습 있죠? 그게 주체로서의 자아이다. 반면에 대상으로서의 자아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 나의 모습. 뭔가 내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또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가 나에게 요구하면서 형성된 나의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대상으로서의 자아인 거죠. 그래서 자아는 주체로서의 자아와 대상으로서의 자아가 적절히 균형 감각 있게 형성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자아가 내 속에 공존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느 하나에만 치우쳐져 있다면, 예를 들어서 주체로서의 자아에만 치우쳐져 있다면 그러면 나는 내 멋대로 행동하겠죠, 항상. 내가 좋아하는 나를 100%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나는 내 멋대로 행동해. 내 멋대로 행동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사회에서 나를 이단화로, 나를 일탈자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맺기가 힘들겠죠. 그렇죠? 반면에, 주체로서의 자아를 모두 잃어버리고 대상으로서의 자아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나는 항상 다른 사람 눈치만 보면서 살겠죠. 그렇죠? 나는 나중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거야. 나는 어떤 꿈을, 어떤 진로와 적성을 가지고 앞으로 나의 길을 닦아갈 거야라는 나의 뚜렷한 주관 없이 그냥 엄마가 나 판사하랬으니까 나 판사해야지. 근데 아빠는 나보고 의사라고 하네? 그러면 의사를 해야 하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내가 정말 사회 속에서 어, 내 개인이 행복하게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맺으면서 잘 살아갈 수 있으려면 어릴 때부터 이 주체로서의 자아와 대상으로서의 자아가 적절하게 균형 감각 있게 함께 형성되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자아에 대해서 스스로 인식하고 정립해 놓은 관념을 우리는 자아 정체성이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 대한 자아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 그 자아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기능을 하며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이 계속 쭉 나와요. 14쪽, 15쪽.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배우는 내용은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배워요. 그래서 사회적 관계 하면서 나오는 포인트가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개인 또는 집단과 서로 주고받는 행위를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회적 상호작용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협동, 경쟁,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은 이렇게 이 사람들이 지금 힘을 합쳐서 뭔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죠? 그쵸? 아이고. 제가 잘못 건드렸네. 그러니까 힘을 합쳐서 뭔가를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 이걸 협동이라고 해요. 반면에 경쟁은 지금 여기에
지금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각자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이걸 경쟁이라고 해요. 경쟁. 반면에 갈등은 뭐냐면 지금 이거는 노사 갈등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회사 쪽 사람들과 이쪽에 노동자 노조 쪽 사람들이 서로를 마주 보면서 티격태격하면서 뭔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목표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서로 갈등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협동은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함께 노력하는 것을 협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경쟁은 동일한 목표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경쟁이라고 하고요. 갈등은 서로 다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힘으로 제압하거나 제거하려고 하고, 이거 좀 말이 빡세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티격태격 하는 것을 갈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적 상호작용은 협동과 경쟁과 갈등은 같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스포츠 경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구 경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같은 팀 선수끼리는 협동해야 되죠. 하지만 다른 팀 선수와는 경쟁해야 돼요. 이해가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협동과 경쟁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상대방 선수가 정해진 규칙을 깨뜨려. 그리고 막 우리 편 선수한테 태클을 걸고 그래서 우리 편 선수를 다치게 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갈등이 일어나죠? 막 우리 내가 만약에 주장이라면 그런 심한 반칙을 가한 선수한테 배치기 하면서 항의를 할 거예요.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싸우겠죠. 그렇죠? 이렇듯이 협동과 경쟁과 갈등은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다. 특히 경쟁이 과열되면 갈등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배우는 내용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 내용입니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 우리가 이제 앞서서 사회적 관계, 상호작용. 이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사람과 자연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라는 부분이. 그래서 지금 밑에 이 그림을 한번 보실래요? 아랄레라는 커다란 호수같이 생긴 바다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곳으로 흘러드는 여러 하천이 있었는데 이 하천들을 이 지역의 주민들이 아랄레로 흘러들어가는 이 물줄기를 자기네 땅으로 마음대로 끌어다가 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지으려면 물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농경지로 그 물을 공급하다 보니까 이 아랄레로 물이 잘 흘러들지 않게 되었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고여있는 물은 증발되죠. 물이 증발되는데 새로운 물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바닥을 드러내겠죠? 그쵸? 근데 바다가 바닥을 드러내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뭐가 돼요? 그쵸? 이건 소금밭이 되는 거죠. 소금밭. 그래서 마른 소금밭이 돼버리고 바람이 이렇게 불어. 그러면 이 소금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의 농경지로 막 날아가겠죠. 그래서 정말 이 주변에서 농경지 경작을 하던 그 농민들이 이 소금기 때문에 농사를 다 못 짓게 되고 이 부근의 땅이 폐허가 되게 돼요. 그쵸? 이건 인간이 자연을 무조건적으로 인간의 이해에 맞춰서 활용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자연이 재생산되고 다시 복구될 수 있게끔 노력하면서 그 자연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그쵸?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인간과 삶의 자연환경의 관계는 우리 전통사회에서 인간은 자연환경에 순응동은 적응하면서 살았어요. 예시로 울릉도에 우대기 나와 있어. 울릉도 우대기 그 교과서에 사진으로 나와 있는데 울릉도는 특징이 눈이 엄청 많이 와요. 그래서 그 눈이 많이 왔을 때 사람들이 거주를 할 때 불편하지 않고 또 집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설병의 기능을 하는 우대기를 설치했다는 거예요. 자연환경에 순응하기 위한
노력인 거죠. 또는 여러분들 그 강원도 대관령에 가면 거기도 눈 많이 오죠. 거기 가면 지붕을 이렇게 지어요. 이렇게 경사지게. 왜 경사지게 지냐면 눈이 많이 와도 바로바로 흘러내리게. 그렇죠? 만약에 여기 강원도 대관령에 집을 이렇게 지어놨으면 여기 눈이 수북이 쌓이다가 결국에 천장이 무너져 내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이렇게 지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인간이 자연환경에 순응하고 적응하면서 살아왔던 상징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산업화가 되고 뭐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은 자연환경을 개발 또는 정복하면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천을 막고 댐을 건설하고 그다음에 바다를 메꾸어서 간척 사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4대강 사업가가 같이 커다란 보를 만들어서 강을 거의 수로처럼 만들어 보니 뭐그 운하 대운하를 만들겠다고 4대강 사업을 시작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자연환경을 개발 또는 정복하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버린 거야. 아랄레처럼 돼버린 거예요. 4대강 사업했더니 막 물이 녹조 라떼가 되어버린 거죠. 물고기들이 다 죽어서 떠오르고 그러다 보면 인간들이 그 자연을 제대로 누릴 수 없게 되어버린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온난화가 대표적인 사례죠. 지구 온난화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해서 지대가 낮은 국가들은 물에 모조리 다 가라앉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반성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자연환경을 이렇게 인간 마음대로 개발 또는 정복해서는 안 되겠구나. 결국에 인간과 자연은 유기적 관계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뭔가 서로를 보호하면서 공존해 가야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단어는 개인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었는데 이 개인은 개인의 자아 그리고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나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 자연 속에서의 나를 탐구하면서 개인을 이해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꼼꼼히 교과서 읽어보시고 수업 시간에 오셔서 다양한 활동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키워나가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